병우 이러면요. 무능하고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견해가 무능하고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 상징인 우병우란 말이에요. 끝내 감쌌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에 논란이 되었던 그렇죠. 1,326억짜리 땅 그리고 아들의 어떤 특혜, 보직 특혜 논란 그리고 이제 가족회사의 이제 횡령이죠. 그리고 화성 땅 차명 보유 뭐 이런 등등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윤갑근 팀이 흘렸잖아요. 1,326억 땅을 넥슨이 사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라든지 이 부분은 무혐의다 하는 것을 이미 흘려서 언론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다 끌어봤자 너희들 뭘 걸 거냐 이거죠. 근데 좀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다 팔짱을 딱 찍어 끼고 딱 이렇게 했는데 앞에 아마 내가 보기로는 검사로 보여요. 검찰 세기는 아니고. 검사 한 사람하고 검찰 수사관 한 수사관. 사람이라고. 예. 이미 밝혀졌습니까? 인적 사항까지 다. 예. 그래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딱 찍어서 일종의 특종 사진이잖아요.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정황을 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진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짓 했냐 이런데 제가 보기로는 내막적으로 야 이만 그때 지금만 얘기하지 왜 막 커튼을 열어놓고 사진 찍히게 하냐 아마 틈없이 이랬을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근데 어떻든. 저는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분이 사실은 어제 이제 그런 그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본인도 이제 모니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민 감정이 부불 끓으니까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수사본부 이 검사가 32명이나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이대로 못 넘어간다. 지금까지 당장 기류가. 뭔가 하면 롯데그룹에 70억을 받았다가 돌려준 정황이 있잖아요. 네네네. 모든 언론에서 어떻게 추측합니까? 롯데를 수사를 해서 못 봐주니까 이거는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돌려줬다. 이 정보를 어떻게 최순실이 알게 되었는지 검찰은 밝혀야 됩니다. 그 커넥션이 최순실 우병우 커넥션. 모든 검찰 수사 결과 보고를 다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이 뭔가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자기가 단순히 처가 재산 문제 때문에만 소환된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으로서 거기 왔다면 아니죠. 이번 사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번 사건은 그 때문에 소환된 게 아니니까. 그랬다면 아니 딴 그런- 걸로 소환됐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못 보였을 것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아. 이 민정수석 사표 낸 지가 며칠 안 되잖아요. 일주일. 그러면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걱정을 자기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게 일주일 전까지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맞죠.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보였다는 거. 지금 정호성 씨는 이미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네. 당장 오늘 아침 신문에 정호성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2개가 압수가 됐고 네.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이 최순실이가 정호성에게 곧장 국무회의의 그 내용과 그리고 개최 시기까지 다 보고받고 조정하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검찰은 이런 부인을 합니다. 그런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만 예. 있는 식으로 얘기하죠. 예, 그런 내용까지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정 농단 정도가 아니고 아니 나이트클럽에 예. 바지 사장 있다는 거는 많이 얘기도 들었고 보기도 했지만 바지 청와대에 대통령 바지 선거다.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법원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도대체- 대통령과 통화하는 게 아니고 최순실 씨하고 가짜 대통령과 통화한 거예요. 아니 지금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대통령하고 통화했대잖아요. 대통령과 뭐 대법원과 무슨 통화한 청와대 업무용 전화기를 무슨 대법원을 쓰고 그래요. 예. 그 범죄 조직이야 뭐야. 옛날 정권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아 그런 게 보안상의- 어딨어요. 국민들에게 뭐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오해가 안 생기는데요. 지금 뭐 세월호 사고 때 7시간 문제도 구술했다는데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대통령이.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7시간에 뭘 했는지를 얘기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죠. 나는 인도 안 세월호, 하고. 나는 세월호 사건은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아침 8시 반부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해서 11시에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7시 잠수부가 처음 들어갔어요. 그 전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수많은 민간인 잠수부들이 와서 내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래도 다 못 들어가게 해기기 막았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런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상식을 가진 지도자 같으면 명령을 하고 그리고 수습하려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줄 텐데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7시간이 이게 두드러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얘기하면 내가 사교를 믿는데 난데 아닙니다. 내가 구슬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어디 있었는지를 경호일지를 가지고 딱 밝혀버리면 끝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제 정책의 불신을 받냐. 한진해운도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보복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 그거는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대국민 푸념이었어요. 대국민 푸념.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가 50세 그걸 야당에서는 반성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나 대국민 나름대로 설득문. 아니 무슨 설득이 누가 돼요 지금. 글쎄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아직도 이 사태 전체를 잘못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을 인지를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 뭔지, 이것이 법률적으로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럴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대국민 푸념을 하죠, 나와서. 내가 가족들하고 관계 다 끊고.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아, 누가 끊으라 아니,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쓴소리 고언을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쓴소리 하면 레이지 총이 나오거든. 문자 그대로 환광과 내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병우 그 전 수석의 그런 눈빛이 나오는 건가요? 그거보다 더한 눈빛이죠. 그 레이저는 무서운 레이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종교계 원로들을 만났는데 쓴소리 해줄 분을 아무도 안 만났어요, 여기에. 다 자기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만 만났어요. 솔직히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 안 아니 하겠어요. 오늘 추기경 가톨릭께서는 최고 어른이잖아요. 내일은 또 불교 최고 어른을 만나. 어른을 만나면 안 되고요. 썰전 패널을 초대해야 돼요,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님 지금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현재의 사태를 보는 평소의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른 시각을 만나봐야 돼요. 지금 환관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도 계속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정부를 구성할 때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망한다, 스릴랑이 깨진다고 나는 이미 사실 직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의 그 가령 경제참모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경제참모는 장관이잖아요. 장관이죠. 뭐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경제참모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 대통령 같으면 가령 나하고 국정 철학이 같은 사람을 그 기재부 장관에 앉히고 그리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쓴소리를 하고 아 저게 너무 나가는데 이러한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수석에. 근데 대통령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 자기하고 나와서. 다 생각이 같은 사람을 다 채워 넣어 놓으니까 응?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근데 이쪽에서는 다 이겨버린다. 뭐 때문에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같이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에 뽑혔냐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상황 인지를 못하고 조직 관리도 못하고 방향도 모르고 최순실 같은 사람에게 모든 일을 의지하는 이런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이 일이 왜 가능했죠? 왜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믿었잖아요. 그게 그런 게 뭔데요? 가령 어느 정치 조직이고 어느 집단이고 어느 정당이든 간에 프로파간다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선동한단 말이에요. 이건 박근혜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정치 조직이 후진적 민주정이든 선진적 민주정이든 전부 다 대중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도 샤만한테 끌려다니는 아니, 대통령은 없었어요. 아니, 보세요. 어떻든 대중은 모르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의 능력, 재능 그리고
지식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로지 알 수 있는 것은 매스 매니플레이션, 대중 조작으로 인해서 알려지는. 그러니까요. 예, 알려지는 근데 아는 사람도 내용만 있었거든. 아는 거예요. 박근혜 아는 사람도 대통령이 있었죠.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말했다가 전역 전 의원처럼 이제 쫓겨난 사람도 있고 가끔은 쫓겨난 게 맞나? 쫓겨난 거죠. 네, 어쨌든, 도저히 네, 네.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탄생 그리고 이 국정농단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고 노출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 이거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는 실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부역, 실체를 몰랐던 사람들의 맹신.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이 정부가 탄생했고요.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직무유기와 의도적인 여론 조작도 큰 몫을 했다고 봐요. 뭐 아우라가 뭐 형광등 100개라는 둥 이런 식의 언론이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팩트 체크. 미국은 하잖아요.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막 붙으면 토론 끝나자마자 곧바로 팩트 체크 해가지고 누구 말이 사실과 부합하고 안 하고를 다 알려줘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그걸 안 했잖아요. 각 정론지들 또는 방송들이 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편들고 싶은 사람을 편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항상 대통령을 모르고 찍었다고 생각해요. 항상 3년은 안 하고 뒤에 2년을 하죠. 이제 와서 그것이- 하는 거죠. 그것이 예, 언론의 속성이에요. 근데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